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혈관망,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의사들이 어떻게 칼 한 번 대지 않고 들여다보는지 그 놀라운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혈관 깊은 곳 어딘가가 막히거나 혹은 위험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MRA. 우리말로는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있으면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도 우리 혈관 속을 말 그대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MRI의 원리가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하나는 피를 아주 밝게, 빛나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피를 아예 새까맣게, 그림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죠. 바로 이겁니다. 목표가 완전히 다르죠. 밝은 피 MRA는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르는 길, 그 경로 자체를 선명하게 보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반대로 어두운 피 MRA는 혈액은 잠시 있고 그 혈액을 담고 있는 그릇, 즉 혈관 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흐르는 강을 볼 거냐 아니면 강바닥을 볼 거냐, 딱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밝은 피 기법부터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 피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행시간, 영어로는 Time of Flight, 줄여서 TOF라고 부르는 아주 기발한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특정 단면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계가 먼저 그 단면에 있는 가만히 있는 조직들한테 전파를 팍 쏴서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포화시킨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촬영 영역 밖에서 싱싱한, 그러니까 아직 포화되지 않은 새로운 피가 이 단면으로 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는 어떨까요? 당연히 아주 강력하고 밝은 신호를 뿜어내겠죠. 바로 이 효과를 유입에 따른 신호 증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MRA가 그냥 피를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가 움직인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밝은 빛 신호로 바꿔버리는 정말 똑똑한 기술인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비행시간, 즉 TOF 기법이 가장 대표적인 밝은 피 기술이고요. 그 외에도 혈류의 속도나 방향까지 측정하는 위상차, 즉 PC 기법도 있고, 아예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사해서 혈관을 훨씬 더 밝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표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흐르는 피를 환하게 만들어서 길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어두운 피는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역회복이나 고속 스핀 에코 같은 기술을 써서 일부러 흐르는 피에서 나오는 신호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강물 소리를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조용해진 강바닥, 즉 혈관 벽의 상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혈관의 단면들을 수백 장 얻었습니다. 밝은 피 사진이든 어두운 피 사진이든요. 근데 이건 아직 2D 조각일 뿐이잖아요. 이 조각들을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벽한 3D 지도로 만드는 걸까요? 그 마법의 이름이 바로 최대 강도 투사, 즉 MIP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컴퓨터가 우리가 찍은 수백 장의 2D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쌓아요. 그리고 나서 각 위치마다 여러 겹의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점, 딱 그 점 하나만 콕 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낸 점들을 쭉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완벽한 3차원 혈관 지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이제 의사들은 이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우리 몸속의 고속도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혈관의 구조를 봤잖아요. 그냥 길 지도만 본 셈이죠. 근데 만약 이 기술을 이용해서 뇌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습 그 자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기능적 MRI, fMRI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느낄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뇌는 그쪽으로 여기 일 더 해야 하니까 피 좀 더 보내줘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혈류량이 확 늘어나면서 그 부분의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거죠. 바로 이 산소 농도 차이가 MRI 신호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걸 볼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보세요. 산소가 가득한 피, 즉 옥시헤모글로빈은 자기장을 방해하지 않아서 신호가 강하게 잡힙니다. 반대로 산소를 다 써버린 피, 디옥시헤모글로빈은 자기장을 방해해서 신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산소가 풍부한 피가 몰리니까 신호가 더 밝게 나타나는 거죠. MMRI는 바로 이 아주 미세한 신호 변화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뇌의 어느 부분이 반짝 하고 활성화되는지를 실시간 지도로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생각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혈관의 지도를 그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생각의 지도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영상 기술이 점점 더 강력해진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우리 몸속에 숨겨진 또 어떤 새로운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혹시 병원에서 MRI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나는 윙 하는 크고 시끄러운 소리, 대체 그 정체가 뭘까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기계의 덮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 부품들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MRI 검사를 받을 때 그 특이한 소음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저 기계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기계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MRI의 전체적인 내부 구조를 훑어보고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전도 자석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위치를 추적하는 경사 코일, 그리고 신호를 주고받는 RF 코일의 역할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영상으로 합쳐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MRI가 그냥 커다란 자석 덩어리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4가지의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서로 협력해서 작동합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 주자석, 신호의 위치를 콕 집어내는 경사자석, 우리 몸과 통신하는 라디오파 장비,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컴퓨터. 바로 이 4가지가 주인공들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MRI 기술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심장부, 바로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MRI 자석의 기본 원리는 솔레노이드라는 건데요. 아마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선을 이렇게 촘촘하게 원통 모양으로 감은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안쪽에 아주 균일하고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MRI는 바로 이 원리를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키워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MRI에 필요한 그런 초강력 자기장을 만들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류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일반 구리선에다 그런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릴 정도로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 말 겁니다. 이 뜨거운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찾아낸 해답이 바로 초전도체라는 정말 신기한 물질입니다. 초전도체는요, 특정 온도보다 아주 차갑게 냉각시키면 전기 저항이 말 그대로 제로, 0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찰이 전혀 없는 고속도로처럼 전기가 아무런 저항이나 열 발생 없이 그냥 영원히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RI 자석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니오비움 티탈륨이라는 특수 합금으로 만든 전선을 액체 헬륨으로 영하 269도에 가깝게 아주 차갑게 만듭니다. 바로 이 상태가 되면 전선이 초전도체로 변해서 엄청난 전류를 아무런 열 손실 없이 계속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석이 대체 얼마나 강력하냐?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의 자기장 세기가 0.5에서 3 테슬라 정도 됩니다. 이 테슬라라는 단위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인지 감을 잡으시려면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의 자기장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무려 2만 배예요, 2만 배. 단 1테슬라짜리 MRI 자석이 지구 전체 자기장보다 2만 배나 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고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MRI는 환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코일로 완전히 감싸는 이런 터널형 디자인이 된 거죠. 물론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옆이 트인 개방형 MRI도 있긴 한데요. 이건 구조상 자기장색이나 균일성이 좀 떨어져서 영상의 선명도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 전체에 아주 크고 균일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기계가 신호가 뇌에서 온 건지 아니면 무릎에서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경사 코일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바로 경사 코일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자석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코일들은요, 주자석이 만들어 놓은 균일한 자기장 위에다가 아주 미세하고 예측 가능한 기울기를 살짝 더 씌워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지도에 좌표를 찍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왼쪽부터 오른쪽, 앞부터 뒤까지 각 위치마다 고유한 자기장 값을 딱 부여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X축, Y축, Z축 이 세 개의 경사 코일을 아주 정밀하게 껐다 켰다 하면서 우리 몸속 3차원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신호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콕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몸속 원자들을 한 줄로 쫙 세웠고 주사석, 각각의 위치에 주소까지 다 붙여줬어요. 경사 코일.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원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죠. 말을 걸고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통을 담당하는 도구가 바로 RF 코일입니다. 말 그대로 라디오 주파수를 쓰는 코일인데요. 이 코일이 기계의 입과 귀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파를 몸속으로 쏘아서 신호를 유도하고 입, 우리 몸 조직에서 되돌아오는 아주 미세한 신호를 다시 받아내는 귀, 그런 안테나인 셈이죠. 이 RF 코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처럼 부위 전체를 감싸는 큰 최적 코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릎 같은 특정 부위에 직접 올려놓고 더 집중적으로 신호를 얻는 작은 표면 코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이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그 교향곡의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주 자석이 우리 몸속의 양성자들을 쫙 정렬시키면서 무대를 준비하고요. 2단계, 경사 코일이 위치 정보를 싹 부여해서 지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3, 4, 5단계에서 RF 코일이 라디오파로 말을 걸고 양성자들이 응답하는 그 신호를 수신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마침내 하나의 선명한 영상이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MRI라는 건 이 강력한 자석과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말 경이로운 공학의 산물인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